딸 역지마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끈. 어제 국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예산안 심사 중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맞붙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요. 옆에 앉아있던 우상호 수석이 만류도 하고 손도 잡고 만류하고 김병기 위원장은 호통까지 치는 그 경고까지 했는데 쉽게 그 화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죠.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예산을 제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정책실장님.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실장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투자 정책실장 들어가 있다고. 그 정도 하시는 거죠? 제가 갭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시는 거죠? 아니 둘 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투자 안 했어요.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실장. 가만 있어봐. 안 된다니까. 가만히 있어.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그거는 보십니까? 송구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 차례 말렸는데도 끝끝내 화를 누그러뜨리지 못해서 김병기 지금 위원장이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긴 했었는데 임대주택 예산 늘리면서 주택 구매, 자금 융자, 대폭 상감된 것을 따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딸과 관련된, 딸의 전세금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고 그래서 딸한테 뭐 임대주택에 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일각에서 그런 얘기하죠. 김의원 대변인님.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00번 양보해서 이 질문을 좀 잘못 이해했다. 딸이 갭투자를 했다라고 오인해서 딸은 건들지 마라 식의 어떤 반응을,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저는 좀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딸의 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뭐 중요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많은 우리 특히 청년 세대가 해당이 되겠죠. 10.15 대책으로 주거 이동의 자유나 여러 가지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박탈당한 이 수많은 이 국민들의 아들, 딸들의 분노 와 서름은 아무렇지 않은 것인지 이럴 때 꼭 이 김은혜 의원의 질의는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버지 잘 둔 청년은 집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청년은 그러면 이 전세 대출 다 막아놓고 이번에 예산까지 실제로 팩트를 보면 임대주택이나 청년 월세 예산 늘리면서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예산은 전폭적으로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면 정책실장으로서 무엇보다 정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가족을 왜 엮냐? 내 딸은 건들지 마라라는 그런 태도를 먼저 보이고 국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국정감사 시작할 때에 선출된 이 권력에 대해서 예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던 그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예전에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딸 결혼식 관련해서도 그때 국민들 앞에 이 결혼식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기 이전에 엄마가 이렇게 과방위원장 공직자여서 딸이 피해를 본다라고 했던 오히려 눈물을 뽑아냈던 그 장면과도 저는 좀 겹쳐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출이 꼭 필요하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데 강남의 아파트에 딸을 전세로 살게 하는데 자신의 돈을 일부 아빠 찬스로 돈을 줬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장면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그만큼 이 부동산 관련한 민심이 네. 굉장히 좀 예민하기도 하고 이 고위공직자들 계속 갭 투자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이 부동산 민심의 불질은 4인방으로 꼽히는데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네.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장관 그리고 그 이혁원 금융위원장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이 4명이 이제 이 고위공직자들이 꼽히기도 했는데 김 실장은 과거에 그 세계은행 파견 근무 직전에 2000년도에 네. 이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4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지금 얼마죠? 지금은 이 김 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게 44평형, 좀 큰 평형수인데요. 지금은 29억, 거의 30억 원대로 재건축이 돼서 뭐 4억 원에 샀던 게 30억 원으로 올랐으니까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재건축 입주권을 사놓고 본인은 세계은행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줬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10-15 대책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그렇죠. 지금은 갭 투자가 불가능한 그런 건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김은혜 의원과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김 실장 재산 공개 내역서를 보면 장녀가 서울 서초구 마찬가지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네. 전세권 3억 원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김 실장 채무에 보면 4인간 채무라고 해서 네. 장녀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실장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었고 네. 3억 원 중에서 본인 딸이 저축한 것도 있고 네. 이 김 실장 본인이 1억 3천만 원을 딸에게 지원을 해서 이 전세금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로 밝혔는데 어쨌든 지금 사실 내 집 서울에서 청년들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고사하고 사실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이 대출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김은혜 의원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이제 좀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고 이게 또 예민한 문제로 가다 보니까 고성이 오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이자는 잘 받고 있나? 계약서는 썼느냐? 빚을 데가 없는 서민의 은행 대출을 막아놓고 속이 시원한가? 라는 의견. 국민들은 전세 대출 원천 차단시켜놓고선 진짜 내로남불이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유유. 이런 댓글들이 지금 있습니다. 인철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녀 독립할 때 1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서민이라면 임대보다는 전세를 살고 싶고 네. 전세보다는 여력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이 이제 꿈인데 네. 지금 사실상 주거 사다리가 현 정부에서는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불만, 특히나 이제 내년 주거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건데 네. 딸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위가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장관급이거든요. 네. 정책을 위반하고 주거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면 네.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면 될 것을 괜히 논란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얘기. 부동산 3중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막히면서 서민들은 이제 내 집 마련 한 채 서울에서 하기 대단히 힘들어졌습니다. 월급을 꼬박 모아도 뭐 14년치를 모아야 한다는 정말 그 척박한 상황으로 내몰렸는데 정작 이 국회의원과 고위급 공무원들은 상황이 다른가 봐요. 2명 중 1명은 주택을 한 채도 아니고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최다 보유자는 강남구청장으로 드러났는데 무려 42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2채 이상 보유 49.8%, 48.9%, 3채 이상 보유가 17.8%입니다. 고위공직자 절반이 다주택자들입니다. 야, 강남구청장은 42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민규 의원은 13채를 가지고 있군요. 아우, 정말 다주택자 많네요, 박기용 기자. 네,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사실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한 번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네. 국회의원 포함해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그리고 뭐 유관단체 임원해서 네. 한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이 4,527채로 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인 거죠. 이제 네. 조사 대상 인구 수 대비 그러면은 거의 한 1.8배 정도로 나왔는데 이 가운데 이제 1,260명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2주택 이상이고 그리고 460명은
또 3주택 이상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주택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조사 대상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보유하고 있던 분이 이 조성명 강남구청장 총 42채인데요. 이분이 강남구 지역 이제 자치인 강남구청에는 강남구 쪽에는 강남구 아파트 한 채, 도곡동 쪽에 한 채를 갖고 있고 네. 경기 고양시의 오피스텔로 38채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 속초시의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뭐 강남구에 복합 건물 2채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아까 얘기가 나왔던 관악갑 국회의원인데요. 1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배우자랑 같이 서초구에 한 채, 그리고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뭐 이런 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무래도 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다 더하면 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고위공직자들의 서울, 특히 이 강남 3구 부동산 사랑에 대한 네. 이 편중돼 있다라는 게 여전히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 기재부 그리고 국세청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강남 네. 3구에 이제 전세를 주는 고위공직자들도 상당히 많은 게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이 정부가 계속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좀 10-15 대책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